오징어가 좋으니까 아무리 삶아도 맛있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하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80년대 아하부장이 엄마한테 바친 레시피입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새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서 요새 다 힘들죠 여러분? 힘들어, 그런 거잖아. 되게 오랜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까지만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심도 있고 난이도 있는 영상들을 20개를 좀 넘게 찍어놨었어요. 이번 연도까지 일단 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없더라고. 근데 그게 제 실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듣기 싫으면 뒤에 레시피로 넘어가시면 돼요. 영상이 길어요, 말이 많아요. 그럼 쇼츠 보면 되잖아. 나도 쇼츠만 봐. 어쩌다 보니 제가 애가 둘이 됐는데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그 중에서 둘이 생긴 거죠. 가족이 2명이나 생겼는데 야, 부모한테는 하는 게 없더라고. 인간도 아닌 거지. 내가 내 새끼 생각하는 만큼 부모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전혀.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래서 엄마가 이거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집집마다 있었던 오징어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오징어가 정말 쌌던 것 같아요. 맨날 오징어 묵국 아니면 오징어 볶음, 오징어 불고기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거 오늘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맛있게 할 거예요. 기대해 주셨습니다. 재료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징어 2마리, 이거는 오징어 불고기하고 오징어 묵국까지 같이 끓일 거니까. 그리고 버섯, 요거는 볶음에 넣을 거예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묵국이니까 당연히 무 있어야 됩니다. 오징어, 무, 양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호박, 이건 애호박인데 200g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등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상하게 오징어 묵국에 이놈의 호박이 들어가 있었어. 그때는 우리 이런 거 사서 먹지도 않았어. 우리 미나리부터 시작해갖고 다 그냥 따먹었어. 나 얼마나 싱거워. 나 초콜릿 기분이 했던 사람이야.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저는 초콜릿 기분을 남한강에서 했습니다. 우린 팀 스피릿 훈련이라 그래갖고 저희 동네에서 그거하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실제로 탱크를 탔어요. 미군들이 태워주고 초콜릿 얻어먹고 군용식량 박스를 얻으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하부장이 요리사로 돌아간 아하부장이 처음으로 양식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먹어보고 그 안에 있던 햄스테이크 이런 것도 먹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 미군 짬밥이 저한테는 최초의 양식이었어. 자, 이제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양파 먼저 썰어보겠습니다. 양파도 이제는 좀 이런 거 재료도 손질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양파는 까는 것부터 알려드렸는데 그건 다음부터. 자, 양파가 있잖아요. 양파를 있으면은 이쪽 끝부분에 둘 중에 하나는 끝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안 잘리고 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먼저 커팅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동그라미를 화채칼 같은 걸로, 여러분들 집이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여기를 가운데를 반을 날라주시면 이쪽은 살짝만 이렇게만 끄트머리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다시 넣어도 됩니다. 당연히 넣어도 돼요. 근데 안 그러면은 이게 붙어서 잘린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를 살짝 끝을 이렇게 칼을 이렇게 비스듬히 넣고. 두 번째, 양파 자를 때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양파를 이렇게 썰더라고. 자, 얇게 썰든 굵게 썰든 저는 5mm 정도 0.5cm 정도로 썰 건데 이렇게 썰어. 이렇게 그러니까 양파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양들이 나오죠.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아주 극혐해. 왜냐면 이렇게 안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니까 저는 요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도 굳이 요거 하나는 이렇게 쓸어보자면 당연히 중간쯤은 이렇게 모양이 제대로 나오죠. 이 끄트머리 안 날렸으면 여기를 이게 다 붙어있겠죠. 양파 같은 거는 무조건 썰면은 다 떨궈줘야 돼. 이거 부셔야 된다고. 이거 안 부시면 요리가 생각보다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말 많다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런 설명들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 초심으로 다나카로 가야겠어. 근데 다나카 이게 입에 안 붙어. 자, 지금부터 다나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대로 그냥 이렇게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썰어보면은 끄트머리로 갈수록 썰기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들이 그냥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옆에를 뭐 이렇게 넣는다 그런 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반달 모양의 양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양파는 한 개에 300g 짜리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처음부터 양파를 잡고, 이게 아니고 이건 습관이야. 습관으로 썰면은 어렵지 않고 금방 쓸게 돼요. 사선으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칼을 세우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넣고 이거를 돌려 세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을 옆으로 이 몇 도야 이게? 한 70도?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넣으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가운데 부분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지만 이 끝부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잘려요. 모양이 일정하게 된다고요. 요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가 처음 시작
부분이거든요.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일자가 되잖아.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처음엔 불편해. 그래서 안 하게 되지. 근데 여러분들 모든 스포츠, 요리도 똑같습니다. 스포츠하고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 자세가 불편하고 이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그냥 이렇게만 썰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이렇게밖에 못 쓸어.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쓰는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게 먼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자세. 골프도 좋아하시잖아. 골프는 자세가 반이야. 그럼 농구는, 야구는, 축구는 다 자세야. 모든 건 다 자세입니다. 자세를 잡는다.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마누라가 비웃지만 내가 자세는 잘 잡어. 왜 그래? 왜 웃어? 너 왜 그러냐? 쟤 왜 저러지? 쟤 빵 터져갖고 이상한. 요거를 저희 양념 재 거예요. 오늘은 옛날식으로 할 거니까 양념을 야채까지 재 겁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파를 모두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 알알이 떨구기 때문에 부피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아 보인다고.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상술이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팔아먹은 건 아니지만서도 이 꽁다리 같은 건 당연히 업장이라면 빼면 되지만 이거 안 빼도 돼요. 사실은. 왜 빼? 여기다 넣을 거는 새송이. 새송이는 그냥 가운데 갈라주고 뭐 일자로 썰어도 되고 뭐 그래도 되지만 그냥 얘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썰어주면은 좀 더 좋습니다. 버섯은 안 넣어도 되고 느타리 넣어도 되고 더 많이 넣어도 되고 다른 거 넣어도 되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버섯은 소심하게 한 개를 준비해줍니다. 넣어주고 이것도 재울 거예요. 오징어는 저는 손질까지 다 끝내서 이 몸통 안에다가 이 오징어 다리까지 집어넣고 제가 직접 손질해서 얼린 거예요. 되게 큰 거, 선동 오징어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이게 내장까지 있었을 때 350g 이상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 심한 거는 더 많이 나오죠. 이왕 말하는 거 이거 제가 손질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링을 하든 칼집을 하든 다 좋은데 그런 거 안 하고 엄마 스타일로 하면 가운데 그냥 쭉 갈라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 썰어줄 건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1번, 만약에 저처럼 얼린 오징어를 사용한다든가 손질해서 얼려놨다 사용한다든가 얼은 상태에서 쓰세요. 오징어 같은 거는 굉장히 해동이 빨라요. 그러니까 상온에다 잠깐만 내둬도 썰기 좋은 정도의 해동이 됩니다. 얼어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는 재료는 고기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숙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거는 얼었을 때 써야지 사이즈, 모양 이런 게 굉장히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얼은 상태에서 썬다. 길면은 자르면 되죠. 자르면 됩니다. 단아까인데. 그리고 요거 심지 꼭 빼주시고 그리고 그냥 한 1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추석 때도 집에 못 갈 수 있는 이 불효자. 불효자인데 뭐 어떡하라고. 내 아들도 그럴 텐데 뭐 왜 못 가? 가야지. 오징어 다리도 그냥 툭툭툭툭 하나씩 잘라줍니다. 오징어 다리가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거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오징어 한 마리 넣어줍니다. 양파에 비해서 오징어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결과물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징어 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라주겠습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는 구매하실 때 선동 오징어, 제가 오징어에 대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뭐 인터넷에서 사시든 식자재 마트 가장 저렴하게 살려면 인터넷이 사실은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품질이 어떤 게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웬만하면 잘 와요. 왜냐면은 진짜 떴다방처럼 한철 장사하고 한방 뛰기 할 거 아니면은 요새는 그러면은 인터넷 단골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나는 가격 같은 거 따지지 않아. 난 엄청난 부르주하고 가성비고 지랄이고 난 맛있게만 먹으면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 가서 삽니다. 품질은 확실해요. 거기가 더 오징어가 크고 좋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품질 자체가 신선하게, 냉동이어도 신선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식자재 마트. 가까운 데 가시면은 세일하는 것도 많고, 식자재 마트는 뭐 오징어는 몰라도 가끔가다 전단 세일 같은 걸로 굉장히 크게 세일하는 것들이 있어요. 식자재 마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터넷 구매처까지 제가 어디 사는지는 다른 영상들에서는 알려드릴게요. 근데 인터넷은 무조건 비싸도 사이즈,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 인터넷은 쓰레기부터 진짜 최고급까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징어가 다 똑같은 오징어 아니에요. 원양산 포크 오징어가 가장 좋다고 보면 돼요. 제 기준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게 옛날에 우리 한국 오징어하고 거의 똑같은 거다. 국내산을 먹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 초코 오징어 이런 거는 좀 더 신선한 맛은 있지만 요리해놨을 때 똑같습니다. 무라사키가 대왕 오징어예요. 그게 가장 하발이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오징어를 굉장히 사랑하는 입장에서 전 그것도 되게 맛있거든. 근데 극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내가 좀 알아요, 뭐 재료를,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극혐하는데 또 막상 주면 잘 먹어. 그러니까 적도 오징어라는 오징어가 있는데 적도 오징어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징어 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만해요. 굉장히 두껍고 심지어 맛은 괜찮은데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도 오징어 같은 거 좀 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해먹는다는 가정하에. 자, 이 오징어 한 마리는 우리가 그냥 끓일 냄비에다가 처음부터 담고 한번 그냥 헹궈줍니다. 설거지는 두 번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죠. 볼에다 따로 하지 않고 도마도 한번 씻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은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헹궈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징어는 뭐 페루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은 거의 뭐 대왕 오징어의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는. 칠레 이런 데서 홍합 같은 거 굉장히 좋고요. 중국산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중국산 제품들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품질이 좋다는 가정하에인데
홍합이나 이런 거는 이거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들켰네? 자, 무 꼭 먼저 끓일 거니까 무는 지금 이거 제가 잰 건데 500g이에요. 근데 이거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다 쓸 이유도 없고요. 이거 반만 해도 250g이면 우리는 충분히 먹고 싶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모양 잡을 때도 뭐 네모나게 써시려면 네모나게 써시고 반달 모양 쓰고 싶으면은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네모나게 쓰는 걸 가져와야 나는 좀 작게 하고 빨리 요리하고 싶어.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먼저 자를 정도의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그 사이즈를 그대로 두께는 3mm, 2-3mm, 3mm 정도가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요리를 해서 식구들을 미길 수 있는, 브레이킹 배드에서 뭐라 했더라? 맨 프로바이즈라 했나? 남자는 맥을 살리는 거라고. 빨리빨리 해서 맥을 살려야겠죠. 오징어 양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오징어가 암만 싸도 무보다는 비쌌어. 호박 똑같이 썰어먹고 네모나게. 그리고 이런 거 썰 때는 꼭 끄트머리 한 부분은 먼저 날렸어야 되는데 제가 습관상 저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를 날리고 여기 바닥을 하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꼭 이렇게 해서 3등분 똑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3mm 정도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근데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나 나름대로 요리 제한법이 20년이야. 자, 이거는 그냥 바로 끓이겠습니다. 바로 끓이면서 우리 오징어 불고기를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물. 이 정도 양이면 최소 내 식구가 국밥처럼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물 5컵 넣습니다. 5컵 이걸로. 1250ml. 간은 뭐 변한 거 하나도 없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너무 뻔한 클리셰입니다. 근데 킥은 있어요. 킥은 드릴게요. 킥. 일단 고춧가루. 너무 빨갛고 매콤하게 하지 않아요. 오징어국 생각하면은 분홍 색깔이야. 근데 굉장히 맛있죠. 자,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입니다. 더 넣지 않아요. 더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 다시 다 넣어야 됩니다. 뭐 미원까지 안 넣어도 돼요. 아니면 미원을 넣고 소금으로 맞춰도 되는데 아하부장 엄마잖아. 자,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근데 이걸로 절대 간이 되지 않습니다. 후추 좀 넣어줍니다. 애들 먹는 건데도 후추 좀 넣어요. 후추가 주는 향이지 그렇게 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못 먹는 거야. 다진 마늘입니다. 1테이블스푼. 자, 두 가지 킥입니다. 1번, 소금이나 다른 간장 뭐 이런 게 아니고 액젓 아니면 새우젓을 간하는 게 좋습니다. 액젓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지금 청정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지금 하선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없네? 하선정은 엄마들한테는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냥 액젓, 까나리, 멸치 액젓 등등 액젓은 그냥 하선정이야. 그만큼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고 예를 들어 퐁퐁, 봉고차 이런 것처럼 하선정의 그 브랜드는 거의 대명사 같은 거죠. 대상 거 청정원을 갖다 놓고 그런 소리 해서 미안한데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는 하선정을 예전에는 계속 썼어요. 그런데 이거 청정원 걸 써보고 둘의 퀄리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100% 국산 까나리 2단 여과 까나리 액젓이 100%야. 그 중에서 까나리가 50%. 이거 성분표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이게 까나리 액젓이 50%짜리 75%짜리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100%짜리 사세요. 이거 오래 먹잖아. 하선정이든 청정원이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우리 편. 둘 다 좋은 제품입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하나 1테이블스푼 모자르거나 짜면은 물 추가하거나 액젓 더 넣으면 돼요. 감칠맛은 이거 다시 다 1테이블스푼 충분하고. 두 번째 킥입니다. 이건 킥이에요. 왜냐면은 생강이에요. 다진 생강을 이건 진짜 이런 걸로 풀면 안 되고요. 이게 넣고 안 넣고는 차이가 좀 많아요. 분말 사용하셔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쬐끔 애들이 먹을 때 티는 안 나게.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풍미를 내줍니다. 자, 이대로 빠글빠글 처음에 끓이고 끓기 시작하면은 뚜껑을 덮어도 좋고 무가 익을 수 있는 시간 15분 끓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끓여볼게요. 얘 간하겠습니다. 어떨 것 같나요? 들어가는 재료가 거의 비슷하겠죠? 집에서 엄마들이 요리할 때 정말로 그렇게 다양한 재료와 주물들을 가지고 요리를 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전혀 그렇지 않고 같은 재료인데 메인 재료가 달라짐으로써 맛의 차이가 생기고 맛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마늘 1테이블스푼, 생강도 마찬가지로 쬐끔, 손가락으로 쬐끔입니다. 이거 카운트가 안 돼. 들어가는 건 비슷하지만 조미료랑 이런 거 비율이 달라지죠. 다시다는 2분의 1 테이블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젓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1테이블스푼의 액젓. 독특하죠? 이게 킥이에요. 그리고 너무 짜면 안 됩니다. 진간장. 요거는 빠지면은 약간 어색해. 액젓이 없으면은 진간장만 가지고 맞추셔도 되고요. 양조간장 상관없고요. 액젓만 있으면은 간장 안 넣으셔도 돼요. 후추는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후추는 좀 넣어주시고.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방금 전에 국이랑 다른 거. 국물류는 웬만하면 설탕 넣지 않습니다. 설탕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들지 않아요. 조금 달콤한 국물이 있더라도 설탕으로 단맛을 웬만하면 맞추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나 이런 건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즉석에서 고깃집 된장찌개처럼 바로 끓여주는 거. 이런 건 필요가 있지만 그거는 요리통밥이 좀 깊어지면은 자동으로 느끼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이 없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제 말만 들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한 설명까지 다 해드리니까.
단맛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끓여줘야 양파든 뭐든 단맛이 나오는데 그 시간을 전혀 배제하는 거야. 고깃집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뚝배기가 끓자마자 나간단 말이죠. 야채가 다 살아있어. 단맛이 나올까요? 안 나오지. 그럼 맛이 있을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맛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약간의 설탕이나 미림이나 이런 걸로 단맛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설탕, 오징어 볶음은 조금 달콤한 맛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맛없어요. 1테이블의 설탕, 아까하고 비율은 다르지만 고춧가루 하나, 둘. 근데 마누라가 말 많다고 잔소리라네. 2테이블스푼 넣고 약간의 국물이 있는 듯한 그런 정도의 옛날식 오징어 볶음입니다. 아유, 나 진짜 말 많긴 많다. 제가 한 가지만 현대식으로 추가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야. 올리고당입니다. 이거는 물엿 사용하면 되는데 물엿 말통이 있어갖고 아우 꺼내기도 귀찮고 그래서 올리고당 1테이블스푼 넣었는데, 자, 올리고당을 넣는 거는 물엿과 같은 이유예요. 단맛은 약간만 주는 거고, 단맛보다는 제 구독자는 다 알겠죠? 색깔, 고춧가루의 색깔, 고춧가루의 색깔이 예뻐진다.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까만 장갑도 안 꼈는데, 이런 거는 장갑은 저는 위생 때문이 아니고 내 손에 뭐가 묻는 게 싫어서, 단순히 그 이유예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김치고 뭐고 손으로 빡빡 문질러야 맛있는 거야. 제 오래된 구독자들이라면 지금 그 소리 하고 있겠죠? 야, 뭐야, 쟤 빼먹었다. 고추장 빼먹었잖아. 아니요, 그거 안 넣는 게 킥이요. 세 번째 킥. 그거 없이 갑니다. 고추장 없이 칼칼하게 갑니다. 근데 진짜 한 가지 빼먹긴 빼먹었네. 이렇게 재워서 이거 뭐 1시간 정도라도 재워두면 더 맛있어요. 이런 데서 물어보는 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이게 상온에서 절이나요? 뭐 지금 당장 먹을 거면 당연히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좀 뒀다 먹을 거야, 그럼 당연히 냉장 보관으로 하셔야 돼요. 냉장 보관. 무조건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 팥대가리를 까먹었잖아.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 팥대가리를 까먹었으니까 이 초록색이 조금 있어야 또 음식이 살 테니까. 그리고 파는 만능이죠. 파만큼 향을 많이 주고 중요한 재료가 없죠. 파하고 양파.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이제 볶겠습니다. 옆에서 국이 아직도 안 끓고 있어요. 내가 빨리 찍었다는 건지. 근데 이 짧은 시간에 하는데 말은 왜 이렇게 많았던 거야? 자, 볶아보겠습니다. 자, 볶음을 먼저 빨리 볶아보겠습니다. 볶음을 할 때 팬이 필요하고 주걱이 필요하죠. 웍이 있으면 웍 사용하시면 되고, 팬 있으면 팬 사용하시면 되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웍 사용 안 했죠? 이거 팬 사용하세요. 이렇게 팬. 그리고 이렇게 코팅팬, 저는 무조건 코팅팬 추천합니다. 식용유 하나, 둘,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넣냐? 제 기준으로는 조금이죠. 요거 2테이블스푼이면은 짬뽕 하나 끓이는 거밖에 안 돼. 1인분.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물을 추가해서 볶아요. 그것도 약간 엄마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코팅팬을 사용했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코팅팬을 열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굳이 여기서 열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센 불로 조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코팅팬은 그냥 쉽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열받고 말고 할 거 없이 기다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안 붙어 어차피. 그러니까 코팅팬을 쓰는 거지. 자, 넣고 볶아준다. 팬의 온도는 그렇게 크게 낮추지 않았고, 야채에서 물이 나온다, 뭐 맞는 말인데 인위적으로 물을 조금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빨리 익고 더 빨리 물이 나와요. 예전에는 엄마들이 해주는 거 보면은 꼭 물이 큰 거 안에서 밥 비벼 먹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꼭 애들 때는 이런 거 양파나 이런 거 안 먹고 오징어만 건져 먹지. 양념이랑 그걸로 해서 밥 비벼 먹고. 오징어국은 잘 끓고 있고, 넘치지 않을 정도의 까불까불로 끓이면서 무가 있으니까 뚜껑 닫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바로 먹는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더 떠먹어야 제일 맛있어. 오늘 끓인 국을 내일 먹는다, 이게 베스트예요. 전 식당들도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팅팬이니까 이걸 재료가 팬이 열을 받든 안 받든 뭔 상관이야. 절대 붙이지 않는 건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뭐 있어 보이는 스텐팬 아니면은 무슨 무쇠주물팬 이런 거, 그걸 나도 안 쓰는 걸 잘 돼 쓰더라고. 계란 달걀 후라이를 붙이면은 이게 거의 뭐 동남아식, 태국식, 중국식, 미얀마식 이런 식이 되더라고. 이렇게 있다 보면 자동으로 수분 같은 게 좀 나와요.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센 불에 사고 있는데도 수분이 나옵니다. 근데 물을 더 빼고 싶다, 그럼 불을 이렇게 줄이면 돼. 이렇게 중불로 해서 하면은 국물이 더 빠집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만약에 난 양배추가 좋아, 그냥 양배추를 넣었다, 그럼 물은 순식간에 그냥 물바다가 되지. 여기저기 사방팔방 튀는 거 싫고 이거 잘 볶는 거 자신 없으면 중불을 줄여야 되는데, 코팅팬을 사용한다 가정하에는 안 타니까 그냥 볶으면 돼. 쫄지 마시고 볶으세요. 자, 이렇게 다 익었으면 일단 저도 이거 즉석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을 한번 봐야 돼. 어차피 내가 다 먹을 거니까. 다 안 먹어도 여러분 줄 거라도 이거 혀를 쏙쏙 핥아볼게. 맛있는데 간도 괜찮아. 근데 뭐가 부족하다? 감칠맛. 내가 너무 간과했어. 자, 이거는 마법의 은맥가루, 백색가루를 써도 되는데 굳이 이걸 쓰는 이유가 조미료 2개로 안 가고 하나로만 가자 이거지. 빨리. 오늘은 쉽게 내 통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많이 죽었네.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좀 많이 죽었습니다.
자, 섞어주고 마지막에 그래서 담기 전에 이대로 드셔도 되지만 그래서 담기 전에 참기름 무조건 질 좋은 거여야 돼요. 질 좋은 참기름이란 가정하에 자, 참기름 좀 뿌려주고 이게 마법이야. 참기름이 질 좋은 게 들어가면 옛날에는 집에서 짜는 참기름 많이 먹었잖아. 그게 이제 또 이 맛과 향의 비결이거든. 자, 이대로 놓고 덜어줍니다. 진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메인재료 나왔으니까 밥, 국, 반찬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깨를 넣어줍니다. 깨는 부셔서 넣는 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시면서 넣는 게 가장 아름답죠. 15분 타이머 맞춘 게 39초 남았네. 젓가락 여기 얹어주고 요 반찬은 뭘 담을까요? 거의 예고편이죠. 국도 한번 간 맞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무가 아직 너무 살았어. 이 빠글빠글 끓는 거. 이따 먹든가 저녁 때 먹든가 내일 먹으면 더 맛있겠다. 오징어국은 간부터 시작해서 완벽합니다. 이거는 시간 두고 무만 좀 저기 하면 타이머 얼었으니까 끄고 이 국은 진짜 맛있는 국입니다. 자 이렇게 담고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일단은 무생채도 있고 오징어 볶음에 오징어국. 야 갑자기 막 쓰나미가 오면서 뭔가 울컥울컥 하는데 재밌는 거는 한국 요리들이 보면은 뭐 이러면은 무생채라 이 국이라도 하얀 걸 줄만 하잖아. 근데 우리는 정말 고춧가루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고춧가루의 진심인 대한민국. 마늘뿐만이 아니야. 마늘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한국인은 마늘을 이만큼 먹어 이걸 하는데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고춧가루 이것도 한번 조사해보면 어떨까? 한국인만큼 많이 먹는 나라가 있을까? 압도적으로? 우리는 고춧가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밥까지 퍼서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이 밥은 주걱으로 풀 때 있잖아요. 주걱을 꼭 물에 묻히세요. 특히나 업소 사람들 물에 묻히고 밥을 푸고 주걱으로 이렇게 끄트머리를 살짝만 넣는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예쁘게 퍼지거든요. 밥이. 주걱에 물 좀 묻히시라고. 그래도 이상하게 이런 거 먹을 때 흰쌀밥이 제일 먼저 들어가. 쌀밥 먹고 던질 순 없지. 밥은 쿡쿡쿡 쳐야 나는 거니까. 오징어 볶음 구라 없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식감이랑 탄력이랑 죽여주는 게 진짜 옛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선동 오징어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 그러니까 이렇게 두께가 제가 아까 전에 대충 쓸었는데 이런 두께가 나오는 거예요. 두껍다고. 오징어 씹는 맛이 있고 오징어가 누가 봐도 신선한 오징어 썼구나, 좋은 오징어 썼구나 라는 게 아무리 음식을 모르는 사람도 이거는 느껴질 거예요. 오징어가 그냥 씹히는 그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를 꼭 좋은 걸 써라. 저는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 양파하고 오징어만 들어가는데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재료라도 좋아야지. 두 번째 무생채. 이건 예고편이라고 했죠? 이거 진짜 맛있거든. 무생채랑 가장 어울리는 요리랑 같이 하는 거지 무생채만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그냥 고추장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도 밥 먹을 수 있어. 그냥. 묵국. 묵국이 확실히 끓일 때보다 지금 무가 약간 더 투명하게 변했어요. 요 잠깐 사이에 끓이는 거보다 뜸 들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건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먹고 가야 되니까. 아휴 오늘 말도 많았죠? 오랜만이라 흥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영상 더 길어질 거예요. 왜냐면 설명하고 싶은 것들 다 설명하고 집에 갈 거니까. 영상 한 편당 최소 30분은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숟가락 이렇게 꽂아버리고 갈게요. 오징어국은 간도 다른 거 더 추가하거나 뺄 필요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랑 저랑 취향이 다르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굉장히 잘 맞는 간이 됩니다. 오징어 볶음은 오징어 탱글탱글 너무 좋지만 지금 얘는 화면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물속에서 15분을 끓였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 때깔부터가 너무 맛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오징어 묵국도 먹는 거고 오징어가 좋으니까 아무리 삶아도 맛있는데 탱글탱글 다리 오징어 다리들 여러분 구경 못한 지 많이 됐 여러분 구경 못한 지 오래됐죠? 식당 가서 왜 그럴까요? 이번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찍느라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하다. 가서 때려 넣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제가 직접 다 한 땀 한 땀 만든 거니까 믿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 순댓국밥, 그리고 앞으로 나올 뼈해장국까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 같은 레토르트나 냉동 제품이랑은 그 수준이 많이 달라요. 일단 특국밥으로 7종이고 순댓국, 돼지국밥 이런 것들은 건더기 중량은 실중량이 200g이에요. 물론 순댓국밥은 5조각 정도가 100g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00g 정도 되는 거고요. 비율은 제가 잘 맞게 맛있게 넣어놨으니까 그냥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쪽에 있는 이 소고기 국밥들은 제가 삶아서 슬라이스해서 여기다 넣은 거
거 우볼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넣어서 넣는데 실중량 100g씩 넣습니다. 로스가 50%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중량은 원래는 200g 정도에 되는 원물을 삶아가지고 손질해서 넣었더니 100g 정도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그게 1인분입니다. 이게 양, 맛, 퀄리티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자신 있습니다. 여기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회원가입 같은 거 안 하시고 네이버페이 같은 걸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5팩씩마다 무료 배송입니다. 6팩 이렇게 안 되고요. 5팩, 10팩 무료 배송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싸게 하려고 하니까 한 번만 사서 드시면은 100% 아부장의 단골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희는 배달에서도 충분히 남길 수 있고 밥킹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실제로 아주 괜찮고요. 이렇게 원팩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싸게 해서 순대랑 모든 거 다 제가 썰어갖고 풀어서 담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원가율도 훨씬 내려가니까 순대국밥 20%대로 내려가요.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제 거는 드셔보시고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제 것처럼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해보겠다 이거죠. 꼭 드셔보시고 연락 주시고요. 창업 비용은 진짜 최저로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간판 저는 절대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원하시면 해드릴 수도 있고 많은 걸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저한테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간택기만 놓고도 웬만하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른 데들 많이 알아보셔도 좋다고 하는 게 제가 아마 내는 조리품들이 업계에서 최저가일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히